네, 이번 영상은 빅히트 엔터 지금 1탄, 2탄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1탄, 2탄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뭐 방금 전 우스에임에서도 올렸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일단 뭐 제가 빅히트나 뭐 우스에임에스 이런 종목들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하락한 종목 분석하는 이유는 어쨌든 뭐 사후에 우리가 좀 내용이라도 제대로 알고 나서 나중에 이런 종목에 투자할 때는 좀 더 그런 관점에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하자,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주가가 어디로 갈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예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후 분석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요.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으면은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차후에 주식 거래나 투자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기존에 파악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좀 보면서 주식 거래를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기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왜냐면 저는 이 종목들은 제가 거래하는 종목도 아니고 거래의 어떤 기준에서도 많이 벗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사후 분석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3탄은 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시장 영향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빅히트는 시장이 상승세가 아니라 하락장으로 완전히 꺾이는 그런 상황에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에서 상장이 되었고, 여기에 지분을 보유한 주체라면 그런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차익 매도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수익 구간을 주지 못하고 내려온 것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오히려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엔터다 보니까. 그래서 전에 2탄에서는 이제 웰블링크와 관련된 사모펀드 관련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매도세가 나와서 주가를 하락하게 만든 어떤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펀드와 관련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지배 구조를 좀 그렸는데 그리다 그냥 말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그리다 보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 같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이스톤 펀드가 있어요. 이스톤 펀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빅히트 지분을 이렇게 이런 구조로 지금 보유하고 있었고, 이제 뭐 사모펀드를 할 수 있겠죠. 이 사모펀드가 첫날 이제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얻고 또 주가에 좀 악영향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시장 상황과 함께 봤을 때 당연히 제가 이 펀드 매니저라면은 당연히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는 좀 자세하게 얘기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에 사모펀드 물량이 첫날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금액으로 된 건데 지금 691억, 266억, 그래서 뭐 다 합치면 뭐 거의 2천억에 가까운 물량이 한 5일 동안 이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다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죠. 더 남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향후 좀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방금 좀 말씀드린 이스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입 단가로 봤을 때 한 3, 4만 원대 구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익 구간이고, 특히 이제 웰블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매도물 압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정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 하락 압박이 나오니까 점점 이제 잡음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쪽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호예수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예요. 뭐 웰블링크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가 걸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일부 절반 물량만 이제 매도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또 몇 개월 후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의 중심은 이제 얼마 전 그 상장 공시를 냈던 웰블링크가 아니라 지금 이쪽 펀드와 관련돼서 이 펀드는 왜 의무 보호가 되지 않고 바로 매도가 가능했냐,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펀드가 보호 예수가 걸려 있어서 팔지 못했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상장일 날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조금 완화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자꾸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세 조정이냐 뭐냐는 뭐 사실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변동성은 사실 뭐 매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아주아이비 투자인데요. 이것도 보면 뭐 이 변동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 뭐 빅히트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 지금 단기 한 130% 올랐고, 이걸 분봉으로 보면 상당히 대단합니다. 보시면 이걸 한번 하락폭으로 볼게요. 이게 지금 요 단기에 뭐 한 10% 올랐다가 요날 27일날 하락폭만 보면은 거의 뭐 20%가 넘어요. 예, 보시면 20% 넘죠. 여기만 확대해서 보면은 이겁니다. 올라갈 듯 하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버려요. 뭐 특별히 뭐 거래가 막 터진 건 아닌데 갑자기 급락이 나오니까 무섭죠. 왜냐면 일봉을 보시면 이런데 지금 여기 위치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은 갑자기 매수자들이 사라지면서 매수가 실종되면서 매도자들만 나와서 갑자기 막 거래도 없이 폭락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예. 이런 것들을 뭐 노리고 누군가 뭐 매도를 갑자기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는 얼마나 이제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분봉을 보면은 뭐 아무튼 이제 이런 변동성이 지금 뭐 빅히트야 뭐 첫날 뭐 하락폭만 해도 뭐 10% 내외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당일날 20% 나왔다가 또 다음날 또 갭 상승했다가 또 계속 상승합니다. 이게 갭을 주면서 계속 변동을 주고 있어요. 뭐 하락할 듯 하다가 또 막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세 조정을 논하자면 변동폭이 단기에 더 크게 나온 것들이 오히려 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방금 전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렸던 뭐 우수에이메스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기 하락폭도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기 고점에서 거의 40%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빅히트는 40% 떨어지는데 며칠 걸렸는데 얘는 그냥 이틀 만에 그냥 떨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지금 하한가 맞고 떨어지잖아요. 물량도 이제 엄청 나오면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매도물이 나오고 여기에서 무슨 호재 공시도 나오고 나왔다면은 여기가 더 의심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 뭐 논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 빅히트 자체를 가지고 뭐 이 시세 조정이냐 아니냐를 뭐 논하기에는 너무 이제 이 종목이 괘씸하니까 좀 괘씸죄에 걸려서, 왜냐면 빅히트와 뭐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이 워낙 또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배신감이나 괘씸죄가 걸려서 좀 굉장히 좀 이 상황에 대해서 탄압을 받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시세 조정이라 논하려면은 최소한 이 정도 변동성은 나와야지 시세 조정을 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좀 같은 거의 유사한 관심을 받았던 대형 IPO 관련주인 SK 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와 이걸 좀 비교해 볼게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SK 바이오팜 내용을 보면은 뭐 지분율도 되게 높네요. 보시면 이제 사실 바이오는 우리가 뭐 밸류를 논하기가 어려운 그냥 뭐 꿈을 가지고 수급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죠. 보시면 뭐 특별히 뭐 돈을 번다기보다 뭐 이렇게 이제 적자가 크게 나온다는 것은 연구 개발 활동이나 뭐 인건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차후에 뭔가 이제 임상이라든지 뭐 신약 개발 이런 것들, 바이오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기대감을 갖고 그런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향후에 그 기대 시장이 어느 정도 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사실 봤을 때 뭐 12조나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빅히트를 이런 바이오와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좀 리스크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는 비슷하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주 같은 게임 산업은 그래도 실적을 기반으로 밸류가 측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2020년도 예상치 이익을 보면은 817억 정도 되죠.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올해 예상이익이 한 1100억 정도 되니까 이거보단 더 많잖아요. 그리고 내년 전망치는 빅히트는 20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돈을 잘 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게임 산업이나 엔터 산업은 좀 고밸류 쪽 섹터이긴 한데 어느 정도 실적을 기반으로 밸류가 측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이익을 내면 빅히트는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내니까 얘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그럼 얘가 지금 3조 정도 받으면 빅히트는 그래도 한 4조에서 5조 사이 그 정도가 이제 적정한 가격이고 그 가격이 형성되는 구간이 이제 공모가 13만 5천 원 그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조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 조정을 다 받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적정한 수준에서 주가가 지금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빅히트도 이제 마찬가지죠. 빅히트도 이제 어느 정도 공모가 근처까지 다 왔고 그 다음에 올해 이익만 보더라도 사실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훨씬 낮잖아요. 예, 매출이나 이익 규모 면에서는 훨씬 올해 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좋고 그리고 2천억 내년에 2천억 1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실적은 상향될 걸로 우리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전망하고 있고 결과 성과도 더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3조 정도 받는다면 이익이 2배 정도 더 나오는 이런 빅히트 같은 경우는 뭐 못 받아도 한 4, 5조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TP를 한 20만 원 이상으로 좀 잡은 것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뭐 거품이다, 과장됐다 이러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줄 수 있다. 단지 엔터나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밸류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확실하니까. 이 밸류에는 조금 여기도 좀 꿈이 들어가 있죠. 밸류에이션 자체에도 여기는 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꿈이 거품으로 바뀌는 순간 순식간에 하락을 할 수 있다. 그 꿈의 크기만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빅히트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시총이 10조 구간인데 여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여기는 좀 과도하게 밸류가 거품 논란이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구간은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합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방금 전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다른 종목들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엔터나 게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밸류를 주고 있습니다. 단지 불확실성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꿈이죠. 꿈이 반영되어 있죠. 미래 꿈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재들이 뭐 이렇게 쏟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게 꿈이 이제 거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적정 평가 가치 이하로 더 크게 이제 하락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워낙 그 변동이 좀 큰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SK 바이오팜과 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이제 빅히트랑 이제 뭐 현재 뭐 성과라든지 밸류를 가지고 좀 또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뭐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없고요. 그냥 이 종목을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목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빅히트를 맨 처음에 봤을 때 13만 5천 원 정도 공모가를 봤을 때 조금 더 싸면은 좀 진입할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공모가가 좀 거기에 결정이 됐고 상장일 날 25만 원, 뭐 30만 원 가는 거 보니까 뭐 그때 뭐 상따 얘기도 많아서 근데 사실 뭐 이런 거에 저는 관심이 없고 너무 이제 너무 높으니까 밸류가 너무 높으니까 관심이 없고 또 하락을 하는데 뭐 하락을 한다고 해서 뭐 굳이 이렇게 급락한 종목들은 사실 매매를 잘 안 하거든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이렇게 물량을 크게 여기 만들어 놓고 매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걸 하느니 다른 종목을 하는 게 더 낫죠. 굳이 뭐 이걸 들어가서 매매를 할 이유도 없고 여기서 뭐 저점을 찾아가지고 뭐 매매하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종목도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뭐 매매 관점에서 최근 이제 제가 영상 올린 것도 매매 관점에서 전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후 분석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을 미리 분석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보시면 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어떤 매매 거래 투자를 내가 판단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사항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후 분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분석할 때보다 점점 분석할 때마다 점점 이 심리적인 폭탄의 크기가 좀 크다라는 게 점점 더 느껴졌어요. 맨 처음에는 기업들 간 밸류에이션 분석을 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그냥 평이한 그런 구간까지 왔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심리적 폭탄이 원래 요만큼 정도 생각했는데 그보다 이만하다는 걸 점점 볼수록 크다는 걸 느껴져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좀 너무 큰데 그래서 당분간 이 종목은 좀 심리적인 이 회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방금 전 말씀드린 이게 굉장히 이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뭐 더 이상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걸 매매 종목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사후 분석용으로 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상당히 많다.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지 나중에 더 좋은 매매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했고요.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 폭탄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게임즈나 다른 게임 산업, 엔터 산업들로 이렇게 봤을 때 다시 뭐 저점을 만들고 제 가치를 다시 평가받는 시점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만약에 뭐 방탄소년단이나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성과를 계속 내게 되면은 오히려 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구간인 건 사실인 거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하락을 만들어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모가 라인이라는 게 지금 존재를 하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회사가 내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당한 가격 라인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모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굉장히 또 심리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편입이 안 된다면 수급적으로도 더 위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장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는 거. 예. 그거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기대를 한다면 그거가 많이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제 말이고요. 사실은 이 종목에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후 분석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반등을 해서 제 가치를 온다면 또 그때도 사후 분석을 해서 이런 요인들이 주가를 이 정도만큼 압박할 수 있고 또 반등을 할 때는 어떤 상황들이 얘를 반등을 만들어 주는지 이거를 또 사후 분석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에 대입해서 볼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입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제가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 이런 것들 내용을 제 생각을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후 분석 차원에서 이제 보고 분석하고 올려드렸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